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 마음 얘기 나눠봐야 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참 많이 미루죠. 찔린다. 저 좀 많이 미루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냥 뭘 미루나 생각해보면 좀 업무가 무거운 일들 이런 건 시작을 못하고 좀 있는 것 같고 어릴 때 생각하면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 이건 좀 불가능했다 하는 그 생각에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에요. 계약 전에 며칠 전부터 하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날씨는 체크를 해놨던 것 같기는 해요. 날씨는 엄마 가계부 보고 엄마 가계부 쓰시면 항상 날씨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했던 기억 나는데 이게 약간의 교육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매일 그림 일기는 어려우니 네.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인상적인 날을 꼽아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형식으로 네.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네. 요즘은 그래도 매일은 안 하죠. 매일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습관도 일 키운다는 교육이니까 의미에서. 아마 그런 일들은 있을 네. 거예요. 네. 그 기본적으로 왜 숙제 같은 것도 먼저 오면 하고 노는 애들 있고 대단하다. 미뤘다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든 미뤘다가 하는 애가 있고 네. 먼저 해놓고 네.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한 애가 있는데 저는 네. 먼저 해놓고 하는 쪽의 애는 아니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험 기간을 네. 생각해 보면 그렇죠. 미리 시험 공부하는 학생 정말 대단하죠. 뭐 있겠죠. 예, 네. 있겠지만 대단한 학생이고 대부분 시험 치기 하루 전, 뭐 며칠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벼락치기란 말도 나오는 거죠.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미루기 박사들일까? 미리하기 박사면 좋을 텐데. 네. 미루기- 그쪽에선 제가 좀 우수한 것 같아요. 네, 미루기 박사들인지 오늘 이 미루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딱 내 마음에 지금 이게 하고 싶으면 자꾸만 지금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먼저 마음이 쏠리니까 그거부터 해버리더라고요. 개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어떤 경우는 이걸 해놓고 놀려고 그래서 좀 버겁거나 싫은 일부터 일단은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도 될 거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갈등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이걸 미루고 이거 하고 싶은 일부터 할까? 왜냐면 근데 하기 싫거나 미루고 있는 일들은 보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죠. 보통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들이죠. 네. 맞아요. 자, 저랑 다들 비슷하실지 우리는 왜 미루는 행동을 많이 할까요? 네, 이게 일을 미루는 행동은 일단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자기 통제 실패라고 해요. 실패구나. 예. 네. 하기 싫어도 참고 잘하고 미리미리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통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보통의 경우들이 그러지는 못하죠. 이게 자기 통제의 실패라고 일단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네. 지칭합니다. 네. 기질적으로 자기 통제가 약하게 타고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 좀 편한 네. 스타일들이고요. 아직 기질인 것 같아요. 예, 이 맞아요.
아이라고 해도 네. 예, 미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네. 미루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요. 네. 기질이 타고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행동을 조절하는 힘이 약한 경우 그런 기질을 타고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자기 통제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건 또한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가 있고 또 그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의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않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이 좀 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수록 자기 통제력은 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피로도, 하기 싫음의 마음,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을 미루게 되는 어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컨디션이 좋으면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동력이나 그런 그 통제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하기 쉬운 일도 계속 미루게 된다면 본인의 컨디션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미루는 건 몸과 마음의 그런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좀 약할수록 미루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커도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네, 제가 보통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좀 크거나 혹은 이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좀 큰 시험을 쳐야 되거나 할 때는 시작을 못하고 계속 좀 미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일에 대한 부담감의 어떤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의 특성이 좀 부담이 크고 또 덩치가 큰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담이라는 건 일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 약간의 완벽주의에 가까우면 좀 그럴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히려 네, 일을 완벽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기도 전에 벌써 부담을 느끼고 미루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청소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방이 더 엉망인데 시작을 안 한다고. 시작을 못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한다는 얘기 드렸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는 좀 변명에 가까운 거 전문가가 나와서 그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그래서 계속 못 치우고 있는 걸까요? 너무 이제 어질러져 있으니까 다 치운 데 대한 부담? 근데 조금 치워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다. 바쁘시겠죠. 바빠서 일단은 치우는 게 좀 힘드신 거고 그래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일단은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특성들을 보이고요. 또 승부욕이 좀 지나친 사람은 아예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맞아요. 애들 중에 보인다고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질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한 너무 강박이 심한 사람들은 이동 중에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취소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완벽할 수 없을까봐 시작을 못하는 마음이 일을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붙잡고 있느라 일을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일을 더 완벽하게 하거나 좋아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완성도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는데도 마음이 이제 일을 붙잡고 있어서 완료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일을 무한 반복하다가 결국은 마감 시간 놓치거나 마감 시간까지 이 제출을 미루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들은 내가 게으르다기보다 어떤 성향 때문에 강박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서 또 좀 분류를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미루지 않고 착착 해내는 사람들보다는 좀 미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대부분이겠죠.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이런 심리는 왜 일어나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점점 작아지는 요즘 멈춰있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 내가 가만히 있는 건 게으름에 져버린 게 아냐. 이해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멍하니 앉아 생각도 하고 내일 계획을 적어보지만 사실 내일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나의 하루가 매일 밤 무거운 걱정 없이.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루기 심리입니다. 저는 좀 많이 미루는 축에 좀 속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뜨끔뜨끔한다. 그럼 나는 왜 그런 것일까 궁금한데요, 오늘. 나는 어떤 이유로 일을 미루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게으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나름 제가 뭐 결론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나요? 근데 이제 게으름인가 완벽주의 성향인가 이런 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의 기준치가 좀 높은 편일 겁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준치가 높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강박이 심해서 일을 미루고 또 미루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일을 즐긴다거나 일에 대한 기쁨과 같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마음은 경계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준치가 너무 많이 높으면 대체로 좌절을 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자주 하게 된대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어디서든 실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일을 미루는 이유가 일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의 완급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루다가 일을 해내면 그 쾌감으로 자꾸 미뤘다가 하는 그런 분들도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성공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네, 그 해소감이 너무 커서 예. 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가 아주 센 힘으로 일을 한다. 그쵸. 예,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아니더라도 일을 미루는 사람들 중에는 이 데드라인 직전까지 미루다가 벼락치기로 일을 마무리하고서 그 스릴과 효율을 즐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또 막바지에 에너지가 나온다 생각하셔갖고. 네. 이렇게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불안을 자극제로 삼아서 업무 효율을 최대치로 늘리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미루어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미루었다가는 결코 안 되는 일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해내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거나 중요한 업무에 구멍이 나거나 혹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미뤘다가 하는 행동 좀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일을 미루지 말라는 명언으로 이 말을 우리는 자주 쓰는데요. 오늘 할 일을 이때로 미루지 마라라고 하죠. 네. 이때는 언제일까요? 후기. 네. 1번 내일, 2번 내년. 자, 오늘 할 일을 땡땡으로 미루지 말라. 1번 내일, 2번 내년. 너무 쉬워서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 우리가 끝으로 내드렸던 퀴즈가 오늘 할 일을 이때로 미루지 말라. 아우, 너무 많이 들었죠. 네, 맞아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정답은요, 선생님? 네, 내년으로 미루면 좀 그거 곤란하죠. 너무했지. 예, 1번 내일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언제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한 건 진짜 내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오늘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겠죠. 예.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미루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밥 먹는 게 생각나고 그것도 네. 꽤 미뤘었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약간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걸 그때까지로 미뤘네.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많죠. 예. 예. 자, 아무리 그래도 미루어도 될 일이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미룬다고 할 때는 일의 특성에 초점을 좀 맞춰보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아니라 나 자신? 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꾸 일을 미루면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그 일을 오래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재미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미루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해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보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일단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덜하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라는 거죠. 맞아요. 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도 덜 겪는 편이었고요. 네.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자신에게 전가하는 행동이나 혹은 내일의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일이 미뤄지면 내일의 괴롭잖아요. 네. 나 자신을 또 착취하는 일이 되니까. 맞아요. 그걸 좀 분산시키자는 의미로 우리가 일을 좀 하자는 건데요. 오늘의 내가 중요하듯이 내일의 나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뤄서 내일 어떻게 하겠지 하는 생각은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네.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 안 해봤네. 네. 그렇다면 일이 좀 손에 잡힐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내일 더 괴롭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일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오늘 게으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일의 나도 챙겨주자. 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훨씬 좀 몸이 빨리 움직일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원래 그렇게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일을 좀 미루고 있고 하기 싫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네.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을 한다는 건 원래 성실했고 그리고 책임감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상하게 자꾸 밀쳐놓게 되는 네. 건 그 일을 해낼 에너지가 심리적으로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일 수 있으니 잠깐 쉬어가거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그 시간을 좀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미루고 있는지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죠. 네. 그게 새롭네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생각하지 말고 나의 초점을 맞춰보면 훨씬 더 좀 빠르게 이해가 되고 또 몸도 움직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가 참을 수 있는 나의 개인적인 거 미루는 거 있잖아요. 청소를 미룬다거나 네. 옷 정리를 미룬다는 거 이런 건 참 많이 미루고 일적으로는 또 별로 많이 미루지는 그렇죠.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네. 그런 건 또 미리미리 하고 그렇게 막 분리를 했었구나 이 생각이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들었어요.
미루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 멀티태스킹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 계획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에너지 레벨이 낮을 때는 최소한의 일과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좀 느려도 꼼꼼하게 한 번에 하나씩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요. 너무 장기적으로 오늘 시험 공부를 끝낸다 이런 식이면 계속 미루게 되지만 네. 한 단원만 오늘 한다라거나 몇 장만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일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실현 가능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실천해서 성공을 맛보면 자신감이 회복되기도 하겠어요. 그럼요. 예. 오늘 뭐 이걸 다 치우겠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쪽 면만 맞아. 그리고 그 내일 이쪽 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시켜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괜찮다는 거겠죠. 요즘 이렇게 정리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네. 냉장고 정리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냉장칸, 네. 그 다음 날 냉동칸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미루게 돼요. 맞아요. 예. 음.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나의 능력치라든지 집중력, 의욕과 인내심 등의 개별적인 능력치를 냉정하게 보고 확인하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네. 너무 힘들어도 일을 미루게 되니까요. 혹시 나는 원래 일을 미루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새 좀 미룬다 싶으시면 그 원인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잘 미루게 되는데 그때는 일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시면 좋거든요. 난이도에 따라서도 일을 좀 이렇게 다르게 배치를 해보시고 우선순위도 지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단순 노동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지 내가 미루고 있는 이 이유는 혼자 하기 버거워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그 일의 기준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좀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으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걸 좀 세분화돼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네요. 네, 구체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막막하면 미루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을 조금씩 하시면 좋고요. 이 미룬다는 건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람의 집중력과 인내심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나만 맨날 게을러서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러지 마시고 일의 패턴도 찾으시고 서서히 좀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아요. like 내가 말을 놓는 것도 like 너의 작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 걸 Boy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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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없이 손을 잡고 조금은 놀라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우리들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들을 텐데 코너 속의 코너 오늘 이야기는요. 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출판사 이름이 아몬드고요. 아몬드 출판사의 빈틈의 위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자가 4명이었어요. 정신건강의학
정신과 의사인 김지용 선생님, 그리고 아나운서 강다솜 아나운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PD인 서미란 PD님, 그리고 농구 해설위원이시죠. 김태술 해설위원님, 이렇게 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에세이고요. 제목이 빈틈의 위로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우울이나 어떤 공허로 허덕이게 되는 이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지 제안하는 에세이인데요. 저자들의 솔직한 자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 혹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삶이 공허해지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밀집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뭐랄까 와닿게 읽었고 네. 굉장히 쉽고 재밌게 또 읽힙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의 한 줄을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온 나 자신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워 있었지만 이젠 그냥 주말이면 나의 정체성이 누워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그저 나를 옥죄는 일일 뿐이었다.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잘 살아가는 걸까? 가만히 둘러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꿈꾸는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을까? 그저 타고난 성격 외에도 삶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천천히 살펴보니 보였다. 그들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꽃밭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좀 공감 가는 그럼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요즘 사람들은 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네. 그렇게 사는데 살다 보니 굉장히 쉽게 지치고 그리고 공허함도 오고 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마음 둘 곳, 춤을 배운다든지 혹은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든지 네. 혹은 이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마음속에 꽃밭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요 읽으신 그 부분만 누구든지 정말 생각해봤던 네.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그 뒤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지죠. 네, 맞습니다. 자, 빈틈의 위로라는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루고 있는 나 자신은 왜 미뤘을까? 그 생각 잠시 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즐거웠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은요. 안세하의 I love you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고 일요일 날 봬요. 구성한 민족 연출 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